안녕하세요. 진로 라디오 진행을 맡은 DJ 박성권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년 2월 25일 토요일입니다. 이렇게 제1화 진로 라디오로 여러분들과 인사드리게 돼서 우리 청취자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1화의 주제는 라디오로 잡았습니다. 보이는 라디오의 컨셉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인사드리게 된 1화이니만큼 그만큼 또 라디오라는 주제가 조금 더 친근하고 편안하게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로 라디오는 진로 고민이 있는 청소년분들이 들으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위로가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따뜻함을 느낄 수 있고 또 다양한 진로의 모습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라디오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처음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많이 기대가 되고요. 저는 따뜻한 멘토들의 교육기업 멘토온을 운영하고 있고요. 창업을 해서 2021년도 3월에 창업을 해서 3년차 기업의 대표입니다. 제가 창업을 하게 된 이유도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학창 시절을 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 행복한 진로를 설계할 수 있을까? 정말 세상에 너무나도 많이 할 수 있는 것들, 해야 하는 것들, 또 재밌고 신나고 또 도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자존감을 불어넣어주고 행복의 감수성을 키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창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라디오도 그와 비슷한 관련이 있습니다. 고민 있는 청소년들이 이 라디오 들으면서 이렇게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어른들이 많이 있구나, 그리고 누군가 나를 이해해주고 있구나, 진심으로 이해해주려고 노력하는구나 라는 거를, 그런 마음을 좀 전해줘서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큰 힘과 의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과 또 사연을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고 또 저의 생각 그리고 경험, 또 함께 이제 게스트분들도 계속 초빙하고 모시려고 하거든요. 게스트분들의 생각과 또 의견들도 많이 담아서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이 답답하다군, 내가 지금 가는 길, 선택하는 것들이 누군가 조언을 해줬으면 좋겠다, 혹은 그냥 곁에서 잘한다, 할 수 있어, 멋지다, 응원해, 너의 길이 맞아, 이해해, 혹은 조언을 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실 때 언제든 플레이를 해보시는 그런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라디오에는 이제 이렇게 인트로를, 이제 인사를 드리고, DJ 박성권 인사를 드리고, 청취자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이나 또 노래를, 음악을 틀게 되잖아요. 근데 1화이다 보니까 아직 받은 사연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를 드리면서, 그래서 라디오를 주제로 잡은 것 같아요. 라디오를 가지고 저의 라디오에 얽힌 소중한 추억들, 그리고 이 보이는 라디오 방송을 준비하면서 떠오르게 된 그런 생각들을 두 손은 없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주로 이 라디오를, 진로 라디오를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은 우리 청소년분들, 그리고 청소년분들에게 정말 귀한 마음과 따뜻한 사랑과 애정으로 여러분들의 진로를 설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우리 전국에 계신 진로 진학 부장 선생님들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선생님의 사연, 그리고 이 진로 라디오, 보이는 라디오를 들어주시는 여러분들, 청취자분들의 사연도 또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시간이 되기를 고대합니다. 매우 기대가 됩니다.
라디오 하면 여러분 혹시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라디오는 무엇인가요? 저에게 라디오는 우연히 만나게 된 선물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라디오 카세트 테이프와 라디오가 재생이 되는 그런, 아직도 집에 있거든요. 라디오를 선물을 받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선물을 받고, 그걸 이제 요리조리 틀다가 좋아하는 노래가 나오면 이제 거기에 주파수를 맞추는 거죠. FM, AM, FM을 주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주파수를 맞추고 노래를 듣다 보면 노래가 마치고 이제 사연과 또 DJ가 그날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되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이 돼서 라디오를 들을 때마다 위안이 되었던 것 같아요. 노래를 듣는 것 자체도 너무 좋았고, 또 모르는 노래를 라디오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도 너무 새로운 선물 같은 시간이었고, 또 라디오에 사연을 올려주시는 분들, 그 당시 저는 여러 방송을 들었지만 별이 빛나는 밤에 별밤도 기억이 나고요. 정지영 아나운서의, 제가 찾아왔습니다. 스윗, 스위트, 뮤직박스, 스윗 뮤직박스 프로그램도 굉장히 즐겨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주로 밤에 이제 방송이 되는 프로그램들이다 보니까 낮에 이제 친구들과 신나게 놀고 학교 다녀와서 밤에 이제 딱히 잠은 안 오는데 심심하고 마음이 허할 때, 물론 문자도 하고 뭐 컴퓨터도 했지만 밤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머리맡에 라디오를 켜두고 듣다가 잠이 들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라디오, 진로 라디오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그냥 일상에서 약간의 휴식과 또 다른 새로운 소통이 필요할 때 듣게 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라디오에 대해서 땡땡 위키에서 검색을 좀 해봤거든요. 검색 해봤는데 제가 굉장히 공감 가는 게 나옵니다. 읽어드릴게요. 라디오가 1980년대 중후반 들어서 자동차의 보급이 급속히 이루어지면서 라디오는 자동차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대량의 청취자를 확보할 수 있었다. 또 TV는 보통 안방이나 거실에, 이거 맞아요. TV가 안방이나 거실에 한 대 정도밖에 없으니까 요거 이제 부모님들, 또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보시면서 어른들 차지에 공부 압박에 시달리는 학생들이 평상시에 맘 놓고 보기도 어려운데, TV 맘 놓고 보기 어렵죠. 특히 밤새 보기 어려워요. 비해 라디오는 카세테이프와 2020년대 이후 MP3의 기능과 함께 학생들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면서, 맞습니다. 청소년들 사이에 별이 빛나는 밤에로 대표되는 라디오 방송의 붐이 일었다. 휴일날 들으면 빵빵 터지는 컬투쇼는 덥니다. 라고 되어 있는 요거 되게 마음에 듭니다. 라디오 이랬던 것 같아요. 안방에 이제 TV에 보통 아버지, 또 하루에 일과를 잘 보내신 우리 어머니가 TV를 보고 계시고요. 저도 TV 보다가 이제 제 방으로 가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이제 잠을 청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들었던 노래들이 지금도 가끔 라디오에서 나오면 되게 반갑고 그때 기억이 가끔 떠오르긴 합니다. 지금은 저는 이제 운전을 하면서 차 안에서 라디오를 틀고 이동할 때 종종 듣거든요. 도시 컬투쇼를 듣거나 그 뒤에 이어지는 붐이 진행했었던 프로그램도 들었던 것 같고요. 아침에 출근을 할 때는 김영철의 파워 FM 맞나요? 김영철, 개그맨 김영철의 라디오도 곧잘 들으면서 출근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녁에 퇴근을 할 때쯤 되면 영스트릿, SBS 영스트릿을 많이 들었고요.
차 안에서 들으면서 정소민 씨가 진행하셨던 쏨디라고 DJ의 애칭이 있으셨죠. 쏨디가 진행하셨던 그때 영스트릿 시간이 되게 지금도 기억에 남네요. 지금은 레드벨벳의 웬디가 진행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네, 맞네요. 웬디의 영스트릿 8시부터 10시까지. 요거 끝나면 배성재 배텐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직도 하고 있겠죠? 저도 매일매일 라디오를 듣진 않지만 그래도 밤에 잠 안 올 때 새벽에 좀 뭔가 그냥 잠들기 좀 어색할 때 그럴 때 많이 듣게 되는 것 같고요. 물론 확실히 유튜브를 많이 보다 보니까 라디오를 듣는 시간이 예전보다 훨씬 더 청취하는 시간이 줄어든 것 같긴 해요.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죠? 그럴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의 라디오와의 첫 추억은 제 진로와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이제 이걸 내가 좀 해보고 싶다. 이 길을 한번 걷고 싶다. 여기서 한번 일해보고 싶다. 이거 재밌을 것 같다. 마음이 끌린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뮤지컬 공연이었거든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뮤지컬 갈라쇼였죠. 여러 뮤지컬에 정말 주옥가드 같은 그런 노래들이 쫙 소개가 되면서 콘서트처럼 노래를 쭉 불러주는 그런 특별한 무대가 뮤지컬 갈라쇼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뮤지컬 갈라쇼를 보면서 TV로 만났습니다. TV로 만났는데 그때 지금 이 순간 지킬 앤 하이드 뮤지컬의 지금 이 순간이라는 넘버 노래도 너무 좋았고요. 사랑은 비를 타고 라는 창작 뮤지컬, 우리나라 창작 뮤지컬의 사랑이라는 뮤지컬 넘버도 굉장히 기억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고 뮤지컬 정말 관심이 간다. 이런 뮤지컬 한번 보고 싶다. 공연을 관람하고 싶다. 공연을 직접 보게 되면 얼마나 또 다른 새로운 느낌이 들까 하는 걸로 막 설레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때가 이제 제 20살 때 20살 때를 지나서 군대를 가기 전이니까 22살 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처음 TV로 접한 뮤지컬 노래, 뮤지컬의 무대, 그리고 배우들의 그런 다채로운 모습과 표정들이 굉장히 기억에 남고요. 제가 그때도 라디오를 이제 줄곧 듣고 있었으니까 라디오 사연을 이제 신청을 하고 접수를 해서 제가 태어나서 처음 본 공연은 바로바로 안혜순 무용단의 현대무용 공연이었습니다. 뮤지컬 사연은 많이 보냈는데 신청이 당첨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신청한 것만큼 당첨되진 않았던 것 같고 제 기억에는 되게 오래전인데 2022년도, 2023년도이지 않을까요? 제가 20대 초반일 때 그때 안혜순 무용단의 현대무용을 아마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공연을 가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정확히 장면이 기억나진 않지만 그건 기억이 납니다. 내가 현대무용이라는 어찌 보면 좀 익숙하지 않고 경험하지 않았던 그런 장르를 접하면서 여기에 느낀 점을 좀 기록을 잘 해두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수첩 하나를 가지고 가서 무용단의 그 멋진 공연이 펼쳐질 때마다 이렇게 느낀 점을 보여지는 장면과 느낀 점을 그대로 계속 안 보이죠. 암전이 되어 있으니까 무대만 밟으니까요. 계속 이제 적기 시작했던. 그래서 그 가져왔던 작은 수첩에 한 두세 장 그 이상 되는 그 당시 느낀 점을 쭉 빼곡히 적었던 기억이 납니다.
무용의 공연이 마치고 현대무용이 마치고 일어나서 이제 복도로 나와서 공연장에서 보는 순간 삐뚤빼뚤 글씨가 적혀 있었던 그 수첩이 기억이 나고요. 내가 느낀 점, 나의 마음을 글로써 남기고 다시금 찾아보고 그런 게 그죠? 되게 중요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아했던 뮤지컬, 관심이 가졌던 뮤지컬 공연뿐만 아니라 뭐 편견을 가지지 않고 뭐 발레도 좋고 현대무용도 좋고 뭐 오페라도 좋고 콘서트도 좋고 뭐 아동극도 좋고 마당놀이도 좋고 여러 가지 장르의 공연들을 많이 보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과정에서 라디오에서 가끔 그런 공연 티켓 선물을 주거든요. 이제 사연을 신청하신 분들께 거기도 많이 응모하고 사연 신청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찌 보면 라디오는 제가 처음으로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뮤지컬 공연 기획, 공연 마케팅에 대해 다리를 놓아준, 연결해준 그런 소중한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청취자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은 나의 첫 공연은 안혜순 무용단의 현대무용이었고,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공연, 뮤지컬도 좋고 오페라도 좋고 콘서트도 좋고 다 좋죠. 뮤지컬 루나틱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 들어갔던 회사가 공연기획사, 그 당시에는 루나틱 컴퍼니였죠. 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뮤지컬 공연을 보고 굉장히 감동적이고 한참 동안 생각하게 되는 삶의 의미, 그리고 많은 고민이 있는 그런 사람들의 다양한 고민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 고민을 무대에서 보여주는 여러 가지 모습들, 옴니버스 형식이거든요. 제 기억에 4가지 에피소드가 있고 각각 이제 다른 주인공들이 나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막 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나는 이런 절망감과 고독과 외로움, 절망에 빠지게 됐다라는 걸로 이제 각각의 에피소드가 4가지 에피소드가 잘 짜여져 있는 그런 공연입니다. 뮤지컬인데요. 거기서 각각 나랑 좀 비슷한 것 같아. 나도 저럴 때 있었어. 나도 저런 고민이 있었을 때라는 걸 나에게 맞춰서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자기 자신에게 던지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뮤지컬인 것 같습니다. 뮤지컬 루나틱 추천드리고 싶고요. 노래도 들으면 참 좋은데 제가 저작권으로 인해서 노래를 여기서 틀어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추천드리고 싶은 노래는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의 지금 이 순간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너무나도 좋아하고 잘 알고 계신 노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지금 이 순간을 뮤지컬 노래 중에서 이제 가장 좋아하고 인상 깊게 또 잘 부르는 제가 애청곡은 아니죠. 애청자분들이 생각이 나서 애청곡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떠올랐는데 애청곡이 아니라 주로 잘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 순간 노래는 제가 힘들 때 그리고 새로운 결심을 할 때 저도 여러 진로를 이렇게 방향을 다시 새롭게 처음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새롭게 도전하고 시도하고 할 때마다 꼭 지금 이 순간 노래를 목욕탕에서 씻으면서 크게 샤워기 틀어놓고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마음이 답답할 때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지금 새로운 도전과 시도가 불안하잖아요. 이렇게 새로운 걸 해본다는 게 새로운 직장을 옮길 때도 그렇고 저처럼 새로운 뭔가
창업을 시도를 할 때도 그렇고, 아니면 인생의 또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실 때, 그럴 때 지금 이 순간의 그 노랫말과 유튜브에서 지금 이 순간 뮤지컬 지킬앤 하이드 검색하면 여러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진로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순간이란 노래 추천을 드려보고요. 네, 잠시 물 한 잔 마시고 지금 이곳은 사해 책방이라는 공간입니다. 따뜻한 조명과 함께 책들이 많이 있죠. 책방이라서 따뜻한 책들이 많이 있고요. 제가 따뜻한 멘토들 교육교 멘토원에서 함께하면서 저희 많은 수십 명의 강사님들 중에 함께한 동료분들이시죠. 중에 저희 총괄 강사님 한 분께서 운영하고 계시는 굉장히 귀한 따뜻한 공간입니다. 책방에 와서 제 1회 1화 네, 진로 라디오 주제 라디오를 주제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책이 주는 매력이 있죠. 책방에서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를 촬영을 하니까 되게 안정감이 있고, 앞에는 지금 창문이거든요. 지나다니시는 이제 동네 주민분들도 보이시고, 또 제 앞에 이렇게 놓여진 책들이 마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네요. 책들이 이 공간에 제가 앉아있는 이곳에 따뜻한 온기를 좀 전해주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감명 깊게 보았던 책, 라디오에서 책도 많이 소개하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책의 한 구절을 DJ 분들께서 마음에 드는 구절 쭉 골라서 그걸 이제 읽어드리고, 그 구절에 대한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본인의 생각 이야기하는 그런 책 소개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청취자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데미안이라는 책입니다. 헤르만 헤세 작가께서 지으신 책이죠. 데미안에 대한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네, 유명한 문장이죠. 새는 투쟁하여 알에서 나온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트려야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신의 이름은 아브락삭스. 이 문장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시고 또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데미안을 읽으면서 저는 청소년 때, 중고등학교 때, 초중고등학교 때에 데미안을 읽진 않았습니다. 데미안을 읽지는 못했고, 아마 20대 때에 20대 어느 날에 읽었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집에 이제 책이 있으니까 간혹 읽습니다. 읽을 때마다 그때 이해 안 됐고 무슨 말인지 별로 울림이 없었던 그런 책의 구절이 지금은 또 다르게 느껴지는 게 신기합니다.
이 문장도 그런 것 같아요. 새는 투쟁하에서 아래에서 나온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R이라는 하나의 자신만의 세계를 그쵸, 깨트리고 새롭게 무엇인가를 태어나려고 도전하려고 시도하려고 또 성장하시는 그 과정에서 투쟁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거는 당연스럽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진로 라디오, 보이는 라디오를 이렇게 시작하게 된 계기도 제가 아침 편지라는 형태로 매일매일 아침마다 전국에 계신 우리 진로진학 부장 선생님들께서 이제 수업 시간 때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을 주제별로 모아서 매일 아침마다 메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침 편지를 메일로 보내드린 지가 3년이 훌쩍 넘었죠. 매일 아침마다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그걸 보내드리면서 아침 편지를 매일매일 꾸준히 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우리 수업 때 활용하실 수 있는 거니까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주제의 영상들을 보내드리는 걸 이게 되게 중요하다, 이걸 알아야 한다, 이게 필요하다, 이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영상 찾아서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주제에 굉장히 활용도가 높고 우리 청소년분들께 우리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이제 보내드린 영상이었죠. 근데 그게 이제 제 생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을 저의 말로써 이 보이는 라디오, 진로 라디오라는 컨셉으로 소개를 드리고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제가 이제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말씀드리는 내용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들, 그리고 이런 데미안의 한 구절 혹은 뮤지컬의 한 넘버, 노래 또는 라디오에 대한 나의 추억을 한 번쯤 다시금 생각하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 진로 라디오가 누군가 어른이 DJ 박성건이 이 라디오들을 듣는 청취자분들, 청소년분들께 조언을 드리고 위로가 되고 이해해주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든든한 어떤 버팀목, 이 친구, 동료, 선배가 있다라는 걸 마음으로 이해하고 응원한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또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준비를 한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고민하는 것들, 또 이렇게 도전하려고 하는데 과연 어떨까라는 응원이 필요한 뭐 따끔한 그런 조언이 필요하다면 조언을 구할 수 있는 하나의 또 다른 소통 채널 창구가 있었으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진로 라디오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로부장 선생님들, 전국에 계시는 진로진학부장 선생님들의 사연도 보내주시면 또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요. 여러분들은 미처 느끼지 못하실 수 있지만 저는 이제 전국의 중고등학교에 가서 진로 교육, 진로 수업을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하면서 선생님들을 뵐 때마다, 진로 선생님들을 뵐 때마다 여러분들의 우리 진로 교육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과 애정과 그리고 헌신을 하고 계시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선생님들의 사랑과 따뜻한 마음들이 진로 라디오를 통해서 소개도 드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라디오 이야기를 드리다 보니까 어느덧 책에 대한 이야기까지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우리 청취자분들의 소중한 책은, 기억에 남는 책, 또 다른 청취자분들께 고민하고 계신, 진로 고민하고 계시는 우리 청소년들께 추천해주고 싶으신 책이 있으시다면 댓글과 또 제 메일 주소 로 보내주시면 또 소개해드리고 선물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양한 진로를 설계하고 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들을 잘 찾아서 한번 시도해보고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래서 오늘 진로 라디오 제1화 주제 라디오에서 여러분들에게 아날로그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라디오가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아날로그 매체라는 이야기를 땡땡이 위키에서 보았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는 그죠? 여기 나오네요. 라디오는 2012년 12월 31일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 종료로 인해 사실상 유일하게 남은 아날로그 음성 영상 매체다. VHS 카세트테이프는 이미 멸종되었다 라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서 대여해서 대여점들이 국내에 굉장히 많았죠. 만화책 빌려주는, 만화책과 비디오 테이프를 같이 이렇게 빌릴 수 있는 그런 가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빌려서 비디오를 보고, 얼마 전에 또 이제 생각나서 봤던 제5원서, 릭배송 감독의 제5원서나 반지의 제왕도 그렇고요. 비디오를 빌려서 보고 굉장히 재밌게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비디오 카세트테이프 대신에 스마트폰, 휴대전화, 디지털로 바뀐 지가 오래되었죠. 그리고 지금 진로 라디오 역시 여러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계십니다. 아날로그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건 라디오가 지금 현재 사실상 유일하게 남은 아날로그 음향 영상 매체이기도 하고, 또 디지털 기기와 디지털 문명, 4차 산업혁명의 여러 기술들, 요즘 나오고 있는 챗 GPT를 비롯해서 여러 미래 기술들, 신기술들이 빠르게 우리의 일상들을 변화시키고, 또 그로 인해서 저희도 영향을 많이 받고 있죠. 직업이 변화되고 또 새롭게 생겨나고 기존에 있던 직업들이 또 많이 대체되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과정에서 잊혀지는 것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관심 밖의 것들이 되는 그런 아날로그 문화, 아날로그 기기나 소장품, 혹은 음악도 좋고요. 장소, 지역도 좋습니다. 찾아가서 직접 보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잘 담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참 특별한 경험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가끔
내 주변에 있는 아날로그 물건들 혹은 장소, 기업, 볼 수 있는 뭐 책, 신문도 있죠. 이런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를 찾아서 보곤 하는데요. 저에게 아날로그 하면 떠오르는 그런 따뜻함과 좀 불편하긴 하죠. 네, 불편함에 깃들어 있는 그런 그만에 찾아서 소장하고 간직하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의 저를 만드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제가 하나하나 도전하고 성장하고 무엇인가를 시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새로운 지역을 갈 때마다, 새로운 도시나 새로운 지역을 갈 때마다 재래시장을 가는 거를 참 좋아하는데요. 재래시장을 가서 그곳에서 그죠? 잘 익숙하지 않은 그런 생선이나 반찬이나 먹거리를 보는 것도 너무 재밌고요.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좋아하실 법한 그런 정말 다양한 컬러의 옷들을 고르시는 모습을 이렇게 한켠에서 보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좋다라는 표현이 좀 추상적이기는 하죠. 어찌 보면 좀 정감 있다, 생각이 난다 라는 그런 의미로 다가옵니다. 진로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뭔가 따뜻함, 이전 것의 그런 포근함, 그리고 지금 막 고민 있고 바쁘게 돌아가고 막 정리가 안 되는 그런 어려운 현재 상황 속을 잠시 있게 해줄 수 있는, 여기 와보니까 정말 활기가 넘친다, 혹은 나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과 그런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 잘 발견할 수 있는, 기분 전환할 수 있는, 그리고 나의 고민과 나의 지금의 어려움이 조금만 한켠에서 물러나서, 잠시 물러나서 볼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런 거리감을 둘 수 있는,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그 상황에서 다시금 지혜롭게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라디오를 주제로 아날로그, 여러분들에게, 우리 청취자분들께 아날로그 하면 생각나는, 떠오르는 그런 추억과 장소, 아날로그 제품, 소장품, 애정을 갖고 모으고 있는 것, 혹은 아날로그 하면 떠오르는 문화, 그것이 글이던 노래던 음악이던 사진이던 다양한 영상이던, 아니면 그쵸, 아직도 여러 다른 세계 여러 나라들이 아날로그의 감성과 문화와 모습을, 그것이 전통이라고 불리죠.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죠. 그런 곳에 갔을 때 또 추억을 우리는 사진으로, 영상으로, 또 마음속에, 눈에 잘 담아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추억들이 오늘 이 진로 라디오, 보이는 라디오를 들어주시면서 생각나고 떠오르신 게 있다면 그걸 한번 잘 정리해 두시는, 혹은 찾아보시는, 혹은 다시 꺼내 보시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꺼내서 다음 방송 때는 또 소개해드리고 하는 그런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현재 일상에서 조금 벗어나서 다르게 세상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하고 나아가 이해해서 교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진로 라디오 1화 라디오를 들어주신 청취자분들 중에서 또 우리 진로 진학 부장 선생님들도 많이 계실 거거든요. 선생님들께는 제가 오늘의 주제 아날로그 라디오에서 진로의 다양성 아날로그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친구들과 함께 수업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아날로그에 대한 활동지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서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려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생각했던 것이 오늘 1화 라디오를 주제로 어느 정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많이 부족하고 또 여러분들의 청취자분들의 마음에 닿는 그런 따뜻한 온기와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격려와 또 고민이 있는 분들에게는 든든한 버팀목 혹은 격려와 조언, 위로, 의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라디오가 앞으로도 되기를 많이 바라면서 청취자분들께서도 소개해주고 싶으신 사연이나 고민 또 이야기들이 있으시면 메일로 언제든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진로 라디오 또 다른 주제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행복한, 그리고 일상의 새로운 즐거움과 기쁨을 발견하는 그런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DJ 박성권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